안녕하세요. 이제 대수 마지막 단원 갑니다. 이 대수 끝나면은요, 다음 시간부터는 미적분 원 시작합니다. 드디어 미분 시작하는데요. 오늘 대수의 마지막 단원이 바로 시그마입니다. 그죠? 수열은 n번 정도 중요하지만 그 n1까지 합도 중요해요. 그쵸? 근데 우리가 합을 표시할 때 뭐를 쓰죠, 여러분? A1, A2,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몇 번장? n번장까지 합이다 그러면 이 복잡한 합을 수열해서 너무 더러우니까 간단히 SN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렇지만 SN이라는 건 그냥 기본적인 기호고요. 이제 더 폭넓은 기호를 위해서 예쁘게 히라보를 써서 시그마, 이게 히라보로 더하다 그런 뜻이에요. 에디션. 그래서 뭐 변수를 내가 K로 바꾸면 1부터 N까지 AK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시그마 1부터 시작해서 A1 시그마, A2 시그마, A3 시그마 어디까지 간다? n까지 싹 더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잡한 수열의 합을 시그마로 쓸 때는 일반항을 반드시 찾아서 여기다 쓰고요. 변수 내가 쓰기 나름이에요. 됐죠? k로 쓸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j로 쓸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또 i로 쓸 수도 있고요. 그죠? 뭐로 쓰냐 상관없겠어요. 그죠? 어차피 첫 번째부터 n까지 합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복잡한 수열을 이렇게 나열하지 않고 시그마로 표현하는 연습이 되게 중요하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세요. 짝수의 합이 2, 4, 6, 8 이렇게 가죠. 예를 들면 20이다 라고 하면 시그마로 쓰면 어떻게 되죠? 시그마 얘가 뭐예요? 지금 일반항이 짝수잖아요. 그죠? 2K 이렇게 쓰고요. 그러면 K가 1부터 어디까지 왔어요? 요게 2K니까 K가 10이잖아요. 그죠? 항이 10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2K라고 쓰면 이렇게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하고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을 예쁘게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제 확률과 통계, 특히 통계에서 통계가 뭐예요?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합하고 평균 내고 편차 구하고 편차 구하고 하는 게 통계니까 그런 데서 이 시그마라는 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요. 또 우리가 경제학에서도 무지문제가 많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기호에 속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에 관한 기본적인 훈련을 잘 해두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게 거꾸로 이렇게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됐죠? 1부터 시작해서 2 시그마, 4 시그마, 6 시그마, 20 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수열을 시그마로 표현하는 건 반드시 뭘 찾아서 일반항을 찾아서 인덱스가 1부터 n까지 인덱스가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그죠? 1부터 10까지 항의 개수가 몇 개다? 10개다 라는 표현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시그마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운 게 등차수열, 등비수열밖에 없으니까 등차, 등비수열을 시그마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분수 같은 것들이요. 그죠? 뭐 1분의 1, 뭐 예를 들면 2분의 1, 3분의 1 어떻게 가면 10분의 1 이렇게 가면 이것도 일반항이 뭐예요? k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그마 k분의 1 좋습니다.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이렇게 쓰면 예쁘게 꼭 등차, 등비수열이 아니래도 어떤 복잡한 수열들을 식으로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그마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코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1부터 어디까지? N1, 이 등차수열이죠. 등차수열인데 예쁘게 시그마로 쓰면 1부터 N까지 K라고 쓸 수 있잖아요. 됐죠? 또 이것도 코딩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제곱의 합. 어떤 수의 제곱의 합은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K제곱이다라고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1의 3승, 2의 3승, 뜻따따 n의 3승이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K 3승을 쓰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이건 K마로 예쁘게 쓰는 시그마를 쓰는 표현이고요. 실은 이것들의 결과는 이미 우리가 고1 때 곱셈 공식으로 증명해요. 1부터 n까지 합은 2분 물론 등차수이기도 하지만 됐죠? 얘도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결과가 이렇고요. 얘도요. 맨 위에 거에 뭐죠? 맨 위에 거의 양변 제곱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고1 때 이렇게 증명하거든요. 곱셈 공식으로 다 증명하는 거예요. 전교 공식으로 증명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걸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간단히 이놈은 이거고 이놈은 이거고 이놈은 이거니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시그마에는 K제곱 K3승에는 괜히 복잡한 공식이 많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오해하면 안 돼. 시그마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요. 시그마는 단지 이렇게 복잡한 수열의 합을 간단히 표현한 거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놈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간단한 표현한 거지 특별한 요인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에 아주 중요한 뭐 이런 공식을 잘 활용할 수 있어 좋겠어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K와 K제곱 K3승의 공식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시그마에서 아까처럼 분수 모양의 표현을 하는 게 자주 나오는데요. 그 분수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예를 들면 우리가 보세요. 2분의 1 빼기 3분의 2는 통분하면 뭐죠 여러분? 2, 3은 6으로 통분해서 3 빼기 2 그렇잖아요. 됐죠? 이렇게 오는 걸 통분한다 그러고요. 이렇게 가는 걸 부분분수, 원래 분수로 찢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거꾸로 가려면 보세요. 분모의 곱이 3 빼기가 있어야만 이렇게 찢을 수 있잖아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로 쓰면 a분의 빼기 b분의 1은 통분하면 ab분의 b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뺀 게 있어야만 이렇게 분해될 수 있어요. 됐죠? 그런데 만약에 a분의 a분의 이렇게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허 뭐가 필요? 얘가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이게 없는 게 왔으니까 반드시 뭐 이렇게 나눠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그냥 쓰면 좋고요. 얘는 뭐로 쪼개져요? 이렇게 뺀 격이 있으니까 a분의 빼기 b분의 쪼개서 이게 ab분의 2를 분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인데요. 이건 공식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했던 분수를 쪼개는 방법에 속한다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고 그냥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런 분수의 기본적인 연습을 필요로 하는 게 좋겠어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의 합을 계산 되게 편해. 시그마 k가 n까지 예를 들면 k에 k 플러스 2라 그러면 여기서 뺀 게 2잖아요. 그죠? 근데 2가 없으니까 여기 2를 주고 2로 나눠야 되겠어요. 됐어요? 그래 놓고 얘를 이제 찢는 거예요. 찢는다는 얘기는 k분의 1, k 플러스 2분의 1로 찢어 놓고 이제 시그마를 대입하면 어때요? 앞뒤 뒤앞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없어지고 상쇄되고 몇 개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복잡한 분수식을 계산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바로 이 분수에서 우리가 잘 확인해 준 사실을 이해하고 시그마의 표현법을 잘 연습해서 기본적으로 수열을 더하고 뺄 때 아주 중요적인 수학적 기호로 활용된다는 걸 이해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수열에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수학적 귀납법은 뭐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납법이라는 건 수학적 성질이 아니에요. 수학은 대표적으로 뭐라고 물어야 돼요? 우리의 철학적인 논증 중에 귀납법과 뭐가 있는데 연역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귀납법은 1이 2되고 2가 3되니까 3이면 뭐겠지? 라고 이렇게 귀납적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연역은 거꾸로예요. 많은 논리들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여기서 뭐 하나 툭 끄집어내는 게 연역적인 거거든요. 수학은 연역적인 사고예요. 됐죠? 여러분 뭐예요? 과학은 뭐죠? 귀납적인 사고잖아요. 과학은 A가 B 되고 B가 C 되고 C가 D니까 결과로 2가 나오겠지? 라고 하는 게 과학적 사고고요. 수학은 연역적인 사고라고요. 그죠? 수학은 그래서 철학이나 법이나 소설이나 이런 거하고 일맥상통해요. 됐죠? 그런데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걸 왜 붙이냐면 수학에도 이런 귀납적인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수학적인 귀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수학에도 귀납법 성질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인 귀납법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자연수에 관한 명제를 증명하고 싶으면 수학적 귀납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연수일 때 1일 때가 처음이죠. 그래서 1일 때 주어진 명제가 성립한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일 때 아무 자연수나 끄집어내서 어떤 자연수일 때 k일 때 주어진 명제가 성립한다라고 이놈이 성립한다라고 뭐 가정하자. 그리고 나서 뜻 중요하죠. 이 과정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적당히 조작을 하면 바로 다음 자연수인 k 플러스 1일 때도 어차피 명제가 성립한다라는 걸 뭐 할 수 있으면 증명할 수만 있으면 됐죠? 그러면 이 주어진 명제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논제가 수학적 귀납법인데요. 그렇죠? 처음 수의 성립함을 증명하고 1위의 자연수 K가 가정했더니 바로 다음 자연수인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면 이 자연수에 관한 명제는 모든 자연수에 관한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수학적 귀납법의 철학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연수의 명제를 증명할 때는 수학적 귀납법 논리를 잘 활용하는 게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수열이 바로 정의역을 자연수라는 명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열에서 수학적 귀납법을 소개하고 귀납적인 증명의 과정을 몇 개 소개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이 수열에서 마지막으로 장식하면서 이제 수열의 귀납적인 성질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요. 이제 그런 귀납적인 성질,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수열 방정식이라고 점화식이라고 불렀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죠? 등차수열, 등변수열 빼고 한두 가지 아주 기본적인 점화식만 표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비납득의 성질과 더불어서 수열의 기본적인 규칙을 잘 활용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면 좋겠어요. 됐죠? 이 수열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대수라는 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미분에 관한 얘기를 시작할게요. 됐죠? 우리 수학의 목적이 미분에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기대합시다. 오케이? 감사합니다.